사무실에 출근하는 대신 집에서 일하고 회의실에 모여 머리를 맞대며 하던 회의는 화상회의로 바뀌고 개인용 메신저와 이메일로 업무 소통을 하고 코로나 시대에 요즘 흔해진 회사 풍경입니다. 자, 오늘 생생초대석 업무용 협업 툴을 서비스하고 있는 토스랩 김대현 대표 모셔서 이 코로나 시대 달라진 업무 환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YTN 라디오 저희 생생경제 청취자 여러분께 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업무용 협업 툴 잔디를 서비스하고 있는 토스랩의 김대현 대표입니다. 네, 협업 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협업 툴은 한마디로 하면 좀 일을 잘하게 도와주는 툴인데요. 네. 쉽게 그냥 일할 때 쓰는 사실 카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일이라는 것을 좀 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좀 기업들이 사실 업무를 하실 때 효율성, 최적화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 또 이게 가장 빈번하게 좀 발생되는 게 개인 간의 협업, 또 부서 간의 협업, 또 더 큰 단위의 본부끼리의 어떤 협업 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중시되고 있는데요. 어떤 IT 서비스를 도움받지 못할 때보다 또는 개인용 메신저를 활용할 때보다 이렇게 전문화된 업무용 협업 툴을 사용함으로써 좀 업무 효율성에 도움을 제공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요즘처럼 업무할 때 이 깨톡을 많이 쓰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 사생활과 회사 일 자체가 구분이 안 되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많이 쓰니까 뭐 회의 자체도 이 깨톡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자, 그런데 이렇게 이미 많이 이걸 쓰고 있는 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쓰지 않고 굳이 협업 툴을 기업들이 쓸 이유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개인용 메신저를 쓰는 이유는 네. 정말 단순하게 좀 편하고 이메일보다는 좀 더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제 개인용 메신저다 보니까 사실 좀 단점들이 있죠. 뭐 기업 입장에서는 좀 보안에 대해 우려도 좀 되고요. 또 입사자나 퇴사자들 또 관리가 되지 않고요. 또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공과 사의 구분이 되지가 않고 네. 내 개인적인 영역과 또 업무적인 내용이 이렇게 자산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면이 존재를 하고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업무용 협업 툴이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장점, 편하고 쉽고 빠르고 하는 장점은 좀 살리면서 대신에 이제 업무 전용으로 파일에 대한 공유라든지 또 새로운 분이 오시면 과거의 업무 내용을 다 전달할 수 있는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또 뭐 화상회의 기능 등등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좀 필요한 기능까지 좀 제공을 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좀 높이는 데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관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면이 있고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사생활과 업무를 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협업 툴이. 근데 실리콘밸리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 협업 툴을 기반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를 좀 들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IT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좀 선도적인 서비스들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라 하면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좀 이쪽 업계 분들은 다 아시고 또 경제 쪽에 이렇게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세일즈포스라는 큰 전 세계 기업이 얼마 전에 이제 슬랙이라는 또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고요. 네. 또 우리가 화상회의 최근에 이제 많이들 하실 텐데 뭐 줌이라는 서비스들도 많이 그렇죠. 쓰고 계시고 또 전통적으로 우리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데에서도 많은 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가장 또 활발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협업툴 영역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 서비스를 줄여서 서비스 에즈 소프트웨어 맞나요? 이걸 줄여서 SaaS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요. 맞나요? 사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네, 줄임말로 사스라고 하고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어감이 그리 좋지 않아서 네, 이거라고 부르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서비스 에즈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걸 기반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협업 툴 관련 서비스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도 좀 어떤가요? 성장률이 좋은가요?
네,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네. 뭐 이런 리서치 자료들에 의하면은 뭐 이제 한 2024년까지는 전 세계 이런 엔터프라이즈 콜라보레이션 툴, 협업 툴 영역이 한 57조 정도 시장 규모를 형성하게 될 거고, 또 국내에만 봐도 이제 약 한 5천억 원 정도의 시장이 이제 올해 기준으로 좀 형성되어 있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고, 네. 점점 이제 커져가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장이 크고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업계에 계시니까 좀 트렌드를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어떤 기술이 발달되면은 개인 생활에서 좀 빠르게 먼저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는 업무를 하는 기업의 영역에서도 이제 예전과 다르게 우리가 사무실에 출근해서 어떤 PC 기반으로만 업무를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들, 대표적인 게 휴대폰이겠죠. 그리고 네. 태블릿, 이런 스마트 장비들이 발달되고 동시에 이 통신 기술이 발달되면서 사실 언제 어디서나 좀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전처럼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쓰는 시스템이 아니라 네. 이렇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영역이 점점 발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자체가 커지고 앞으로 뭐 우리가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이 시장은 쭉 가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시장을 또 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기업들이야말로 더 빨리 대응을 할 텐데 소비자들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포털 사이트에 협업툴이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우리가 다 아는 큰 IT 기업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좀 상단에 노출된다고 할까요? 그런 대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 서비스를 지금 이미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대표님이 계시는 곳은 스타트업이잖아요. 네. 이 산업에 그러면 언제부터 뛰어들어야겠다고 결심하신 건가요? 사실 저희는 이제 벌써 서비스를 한 지 한 6년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협업툴이라는 키워드가 좀 많이 알려지면서 이제 찾아보신 거와 같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전부터도 많은 기업들이 욕심을 내던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많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좀 더 눈에 띄는 면이 있는데요. 네. 이제 언급해 주신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들은 IT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좀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데, 예. 사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영역에서의 IT 서비스들을 굉장히 잘 제공해주고 있죠. 우리가 개인들이 쓰는 뭐 포털 서비스 아니면 개인용 메신저 등등등을 굉장히 잘 서비스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런 개인적인 영역에서 IT 변화가 그치지 않고 네. 어떤 B2B적인 기업적인 요소에서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것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빠르게 한 6년 전부터 이런 서비스를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의 이런 전략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가요? 스타트업으로서. 네,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들의 공통된 질문이 이제 뭐 큰 기업이 너네가 하는 서비스를 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그러니까요. 질문일 거예요. 네네. 네, 이제 저희도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저희가 B2B 영역 이런 기업 간 서비스 영역에서 일찌감치 고민을 하고 있는 점, 네. 그리고 저희는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 가지에 좀 뾰족하게 집중을 하면서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사랑해주고 서비스를 사랑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만큼 저희가 시장에 귀를 더 빨리 기울일 수 있고 또 적시에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 지금까지 해온 그런 역량을 계속 집중해서 함양해 나갈 생각이고요. 뭐 네. 그런 덕분인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가장 많은 이제 기업 고객, 가장 많은 기업 가입자 수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개나 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대략 한 30만 개 정도 이게 팀이라고 불리는 저희 네.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에서만 30만 개인 거죠? 국내랑 저희가 이제 일본하고 대만 이렇게 오. 합쳐가지고 약 한 30만 개 정도 회사가 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이 협업툴을 이용하는 나라들이 있나요? 네, 저희가 초기부터 좀 국내 시장에 한정 짓지 말고 사실 IT 서비스라는 것이 글로벌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글로벌을 좀 타겟팅을 했고요. 글로벌 중에서는 우리와 좀 문화적, 정서적으로 좀 유사한 아시아 지역을 좀 타겟팅을 해서 좀 일찌감치 좀 글로벌 비즈니스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1위를 달성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IT 서비스가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많은 서비스가 존재하진 않는데요. 네. 저희가 한국에서 사업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대만 시장을 좀 같이 시작을 처음에 해봤고요. 네네. 꾸준하게 이어온 결과 현재 이제 대만 내에서는 이런 B2B 협업 툴 분야에선 저희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아시아 시장 쪽을 이제 공을 들인 이유 중에 하나로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좀 약간 정서적인 환경이나 그런 분위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좀 공을 들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 말고도 특별히 뭐 아시아 시장에 좀 공을 들여야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제 시장이 훨씬 클수록 사실 사업이 매력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 시장이라는 좀 큰 무대를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네. 특징으로는 이제 IT 서비스라는 게 결국에 이제 사용자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사용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뭐 북미나 유럽보다는 이제 아시아인들의 어떤 문화나 정서적인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외로는 실제 이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젊은 층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IT 서비스나 아니면 모바일 환경, 스마트 디바이스에 굉장히 익숙한 젊은 층 인구가 그 어느 지역보다 좀 다수 포진되어 있고 또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개발도상국들 뭐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나라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어서 네. 업무라는 영역이 이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앞으로 작동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저희 잔디와 같은 협업툴 서비스가 아시아 시장에서 좀 매력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해외 출장이나 해외에 나가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해외와 일은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최근에는? 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기존에 이미 좀 같이 사업을 발전시키고 있었던 대만과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현지에 채용된 직원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현지의 파트너사를 또 파트너십을 맺어서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는 저희가 이제 잔디를 쓰는 만큼 잔디 통해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신규로 개발을 해야 되는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조금씩 접근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신규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이 코로나 상황과 좀 맞물려서 네. 저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말 더 큰 시장인 미국 시장도 있을 거고 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노려보겠다라는 생각이나 목표는 없으신가요? 너무 꿈 같은 목표인데 일단 좀 네. 아시아에서 1등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1등 하실 날을 저희도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또 뭐 저희가 지금 해외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국내에서 보니까 아마 이름만 대면 다들 아실 만한 가구 업계일 거예요. 이 큰 대기업 가구 업계에서 이제 잔디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 이 대기업 이라는 곳을 전략적으로 뚫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워낙 의사결정 과정도 길고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큰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셨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이런 언급해주신 뭐 H 뭐 가구 그룹이나 아니면은 뭐 N 뭐 타이어 제조 그룹 같은 경우 저희 서비스를 다 전체적으로 도입을 해서 쓰고 계신데 네. 대기업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의사결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또 기업 입장에서도 이 효율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됐고요. 네. 그래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키워드로 요즘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업무를 좀 디지털화를 해서 생산성과 효율화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크세요. 네, 그 고민의 선상에 일단 저희 서비스가 굉장히 잘 적합하게 놓여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존에 좀 고객들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서 사실 다른 고객들이 얼마나 잘 쓰는지 또 쓰고 나서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대기업들을 좀 설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큰 기업일수록 보안 문제에도 굉장히 신경을 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협업 툴 같은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면 혹시 우리 회사의 중요한 기밀이 노출되진 않을까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 서비스에 대한 좀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으세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있는데, 근데 이제 자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쩔 수 없이 많은 대기업들이 개인용 메신저를 통해서 업무를 하고 계세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모순이 일어나고 있고, 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던 어떤 옛날 제품들이나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급변하는 통신 환경이나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다 쫓아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개인용 메신저보다는 훨씬 업무 전용으로 만들어지고 관리자의 기능도 풍부하게 이제 제공이 되는 외부의 서비스이긴 하지만 이런 업무 전용 협업 툴들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비대면 근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19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사실 조금씩 시작이 되오다가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더해지면서 뭔가 좀 이 산업 자체가 발전 속도에 가속도가 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협업툴 관련 시장이 정말 많이 성장할 것 같은데 이 스타트업의 대표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계실 계획이신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정말 그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가 뭐 52시간 근무제라든지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생산성 있게 업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미 존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비대면 환경이 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협업이 이제 두드러지게 좀 가속화된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가속화된 면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마치 이제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도 이번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 쇼핑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또 다시 돌아가지 않거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을 그렇죠. 계속해서 그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코로나가 만약에 좀 종식이 되거나 완화가 되더라도 이 사무실 근무와 오프라인 근무와 온라인에서의 협업은 굉장히 좀 병행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한 1,78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응답자의 한 77%가 이런 협업 툴이 비대면 시대에서 가장 좀 유용한 업무 도구다라고 응답을 좀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93%의 응답자들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돼도 이런 온라인 협업 툴을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뭐 요즘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재택근무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업의 이제 업무 형태에 따라서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차용하실 수 있는 기업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을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셔야 되는 기업이 있는데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다 보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느 한 곳에서는 업무적인 연속성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온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의 사용자들 또 앞으로 잠재 고객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더 훨씬 편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 잔디 플랫폼을 계속 서비스를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생초대석 코너 마련해서 토스랩의 김대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